통일사상 요강 제2장 존재론 2. 연체 2. 주체와 대상 2. 주체와 대상의 유형. 통일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주체와 대상의 개념은 종래의 철학상의 주체와 대상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그 차이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 종래의 철학에 있어서 예컨대 인식론에서 말하는 주체는 인식하는 사람의 의식 또는 인식하는 자아를 의미하고, 대상은 인식되는 것, 의식 안에 있는 대상과 의식 밖에 있는 대상을 뜻한다. 인식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관과 객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존재론적 또는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주체란 의식을 가진 존재자 인간을 말하며, 대상은 주체가 상대하고 있는 존재를 뜻한다. 요컨대 종래의 철학에서 말하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의식 내지 인간과 그 인간이 마주 대하고 있는 사물과의 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통일사상에 있어서의 주체와 대상의 개념은 이것과 다르며 인간과 만물, 물질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물체와 물체와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이 있다. 1. 본래형.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영원히 성립되는 보편적인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교사와 학생, 항성과 혹성, 세포핵과 세포질, 원자핵과 전자 등의 관계가 그 예이다. 2. 잠정형. 이것은 잠정적으로 성립되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관계이다. 예컨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립되는 강사와 수강자의 관계가 그러하다. 본래형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체와 대상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가정에 있어서 남편이 부재 중이거나 와병 중일 때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주체의 가장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노쇠했을 때 자녀가 부모를 대신하여 가정을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잠정형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본래형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며 본래형을 기반으로 한 잠정형인 것이다. 3. 교호형. 인간 상호간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바뀌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자의 관계를 교호형이라 한다. 즉, 말하는 사람은 주체이고 듣는 사람이 대상인데,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말하는 사람 주체와 듣는 사람 대상이 서로 바뀌는 때가 많은 것이다. 4. 부정형. 어느 쪽이 주체이고 어느 쪽이 대상인가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결정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부정형이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예컨대 동물과 식물의 관계에 있어서 동물은 탄산가스를 방출하여 식물에게 주고, 식물은 산소를 방출하여 동물에게 준다. 여기서 산소의 흐름으로 볼 때에는 식물이 주체이며 탄산가스의 흐름에서 볼 때에는 동물이 주체이다. 어느 편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즉 판단자의 뜻에 따라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달라진다. 이와 같은 것이 부정형의 주체와 대상이다. 3. 수수작용. 두 개체가 공통 목적을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으면 일정한 요소 또는 힘을 주고받는 작용이 벌어진다. 이 작용을 수수작용이라 한다. 이 작용에 있어서 그 두 개체, 사물은 존속, 운동하고 변화, 발전한다. 예컨대 학교에 있어서 신입생이 입학 수속을 마치면 그때부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대적 관계가 성립된다. 상대적 관계란 서로 마주대하는 관계이다. 이 상대적 관계의 기반 위에서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수수작용이다. 이 수수작용에 의해서 지식이나 기술이 전달되며 학생들의 인격이 도야된다.
또 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학생은 스승에게 감사를 돌린다. 또 청춘 남녀는 흔히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알게 되거나 맞선을 보거나 하여 약혼하고 결혼한 후 가정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때 선을 보는 것과 약혼하는 것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요. 결혼과 서로 간의 사랑은 수수작용을 하는 것이다. 또 태양과 혹성은 46억여 년 전에 상대적 관계를 맺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유 인력에 의해 힘을 주고받는다. 이것도 수수작용이다. 이때 혹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게 된다. 원상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심정을 중심으로 성상과 형상이 수수작용을 하면 중화체 또는 합성체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영원히 그 자존성을 유지하는 자기 동일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원상에는 목적,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성상과 형상이 수수작용을 하여 번식체 또는 신생체를 만드는 측면도 있다. 이것이 변화, 발전의 측면이다. 전자의 경우가 자동적 수수작용이고 후자의 경우가 발전적 수수작용이다. 마찬가지로 필요세계의 수수작용에 있어서도 자동적 수수작용과 발전적 수수작용의 양측면이 있다. 피조세계는 담기의 법칙에 의하여 원상의 속성을 본따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하계를 보면 중심의 핵 항성계와 그것을 중심으로 한 약 2천억 개의 별 사이에 수소작용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볼록 렌즈형을 한 은하계의 모습은 언제나 일정하다. 또 모든 별은 일정한 궤도를 지키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은하계의 불변이 한 측면이다. 그런데 은하계가 처음에는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으나 점차 그 회전의 속도가 빨라져 왔다고 한다. 또 은하계에서는 항상 낡은 별은 소멸하고 새로운 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은하계에는 부단히 변화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은하계에서 벌어지는 수소작용에도 자기 동일적인 것과 발전적인 것이라는 두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된다. 또 원상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상이 내부에 두 내적 요소, 즉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두 부분이 있다. 이 두 내적 요소가 심정 또는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주체 대상의 관계를 맺고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합성체 또는 신생체를 이룬다. 이것이 내적 수수작용이다. 그리고 상기의 성상과 형상이 심정 또는 목적을 중심으로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체 또는 신생체를 이루는 것이 외적 수수작용이다. 하나님에 있어서의 이 같은 내적 수수작용과 외적 수수작용의 이단 작용은 동시에 이단이 사회기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의 이단 구조라고도 한다. 이 이단 구조는 그대로 피조세계에도 적용된다. 그리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내적으로 주체와 대상이 두 요소를 지님과 동시에 외적으로도 타자와 더불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 예컨대 인간과 만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수수작용, 즉 내적 수수작용을 행하면서, 즉 생각하면서 외적 수수작용에 의하여 만물을 인식하고 주관한다. 이때 인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생심과 육심의 수수작용을 내적 수수작용이라 하며 인간과 만물과의 수수작용을 외적 수수작용이라 한다. 그런데 수수작용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주체와 대상이 의지 또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구별되는 유형이다. 수수작용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양측 의식형. 학교의 수업 시간에 있어서 교사는 주체요, 학생은 대상인데 양자가 다같이 의식을 가지고 수수작용을 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양측 의식형의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인간과 인간의 수수작용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동물과 동물에 있어서도 쌍방이 의지 또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수수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도
양측 의식형의 수수작용이다. 2. 편측 의식형. 교사가 백목으로 흑판에 글을 쓸 때 교사와 백목 사이에도 수수작용이 벌어진다. 그 경우 교사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백목은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한편 주체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 대상은 다만 피동적으로만 움직이는 경우 이것을 편측 의식형의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3. 무자각형. 동물이 호흡작용을 할 때 식물로부터 방출된 산소를 흡입하고 탄산가스를 방출한다. 한편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할 때 동물로부터 나온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낸다. 이때 동물은 의식적으로 식물을 위해 탄산가스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며 식물도 의식적으로 동물을 위해 산소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 양쪽 다 같이 무의식 중에 탄산가스와 산소를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와 대상의 양자 혹은 한편 주체가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무자각적으로 수수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 이것을 무자각형의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4. 타율형. 주체와 대상이 모두 의식은 없으나 제3자의 의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을 타율형의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태양과 지구의 수수작용이 그러하다. 태양과 지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의지에 따라 타율적으로 수수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시계도 여러 부품들이 서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시간을 가리키고 있으나 그것은 시계를 만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를 타율형의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5. 대비형. 인간이 둘 또는 다수의 사물을 대비 혹은 대조하여 그들 사이의 조화를 발견할 때 인간은 그들이 수수작용을 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대비형 또는 대조형의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대비형의 수수작용에 있어서 인간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한편의 요소를 주체로 다른 한편의 요소를 대상으로 상정하여 대비를 함으로써 그 두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형의 수수작용은 주관적인 수수작용이다. 이 대비형의 수수작용을 특히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예술의 창작이나 감상활동이다.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 때 색과 색, 빛과 그림자, 그리고 양과 음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한다. 또 감상자는 작품을 대할 때 작품 중에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를 대비하여 조화를 발견하려고 한다. 사고에 있어서도 대비형의 수수작용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이 꽃은 장미꽃이다 라는 판단은 이 꽃을 주체, 장미를 대상으로 하여 장미를 대상으로 하여 대비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인식에 있어서는 외계의 대상에서 오는 형태, 색, 향기 등의 감각적 내용과 인간 주체가 가지고 있는 원형, 즉 일정한 관념군이 대비되어서 인식이 이루어진다. 인식론에 있어서는 특히 이 대비 과정을 조합이라고 하며 따라서 조합도 역시 대비형의 수수작용인 것이다. 4. 상대물과 대립물. 개성진리체 속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누차 설명했는데 그와 같은 상대적 요소를 간단히 상대물이라고도 표현한다. 주체와 대상은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상대적 관계를 맺은 후 원만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합성체를 이루거나 번식체를 만들거나 한다. 통일사상에서는 수수작용의 법칙을 간단히 수수법이라고도 한다. 한편 유물변증법은 모든 사물 속에는 반드시 대립물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립물의 투생에 의해서 사물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통일사상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물은 상대물의 원만한 수수작용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일까? 혹은 유물변증법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물은 대립물의 투생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일까? 모든 사물은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통일사상과 유물변증법은 일치한다. 그러나 발전에 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다르다. 어느 쪽이 옳은가는 사물 속에 내재한 이 두 가지 요소의 관계를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두 요소 사이에 공통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면 된다.
만일 공통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두 가지 요소는 상대물이고 없으면 대리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두 요소의 상호작용이 조화적인 것인가 혹은 투쟁적인 것인가를 검토해 보아 조화적이면 수주작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변증법적인 작용이다. 그리고 또 두 요소의 격이가 같으냐 다르냐를 밝힘으로써 양자의 구별을 확정지을 수 있다. 마르크스는 사물이 변증법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신뢰로는 인간 사회의 문제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즉 대립물의 투쟁에 의해서 발전하는 자연 만물의 신뢰는 하나도 들지 않았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그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엥겔스가 자연과학을 연구한 후 그 성과를 자연변증법과 반튜링론에서 밝혔는데 그는 거기에서 자연은 변증법의 검증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자연의 현상은 예외 없이 변증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엥겔스가 실내로 든 자연 현상을 검토해 보면 거기에서 투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도리어 공통 목적을 중심으로 한 조화적인 작용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예지는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따라서 자연은 변증법의 검증이 아니라 도리어 수수법의 검증이 되고 있다. 단지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 조상의 타락 때문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많은 투쟁이 벌어져 왔던 것이다.